자, 일단 오늘 경기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매츠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네, 저 베트남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녹화를 하던 거를 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네트워크가 좀 괜찮아졌을 겁니다. 아무튼 좀 말을 이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기대하는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 스킨스 대 프레디 페럴타의 맞대결이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기대되는 경기고 사실 투수 노름을 많이들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조금은 의외로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도 의심은 하게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뭐 매치 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언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선택지는 여러분들 좀 많이 갈릴 경기인데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 업체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서 6.5점 기준 오버의 트리거를 띄워놨어요. 근데 제가 분석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더 보고요. 매치가 조금 더 유리한 정배 언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프레디 페럴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럴타는 이번 시즌에 지금 준비를 하면서 시범 경기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69도 채 못 던지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음 등판에서 우리가 등판을 할 때 한 75구는 던질까라는 생각도 우려를 좀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좀 표본이 또 뭐가 있나라고 좀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투구수를 시험 경기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99 이상을 소화하면서 그 털리는 경기 결과를 좀 보여줬는데 2024년 표본으로 가면은 프레디 페럴타 그때도 69를 잘 안 던지고 59언저리에서 경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시범 개막전 등판 경기에서 이 페럴타가 99 이상을 소화하면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페럴타가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지금 이 시즌을 준비했으니 내일 투구수에 대한 우려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투구수 우려는 일단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럼 페럴타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지난 시즌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이 페럴타가 등판을 해서 피츠버그와 폴 스킨스와 정면 대결을 펼친 것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폴 스킨스는 한 차례는 미러키에게 개털렸었고요. 한 차례는 폴 스킨스가 프레디 페럴타에게 판정승을 했죠. 판정승.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그때 경기 양상 자체가 6대5로 끝났었는데 폴 스킨스가 6이닝 이상을 던졌었고 프레디 페럴타는 4.1이닝 만에 오히려 좀 아쉽게 2실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조기 강판을 당했죠. 근데 그 경기가 6회까지 2대1의 경기 결과였었는데 7, 8, 9회 점수가 나면서 이제 연장으로 진입하게 됐고 연장 최종 결과가 6대5로 끝나는 그런 양상으로 그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는 폴스킨스가 개털려갖고 14대0으로 끝나고 한 경기 6대5로 오버, 두 경기 오버가 났었는데 경기 양상 자체는 사실 폴 스킨스가 털렸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프레디 페럴타가 그렇게 많이 못했다라고 무능한 경기를 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피츠버그의 타선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의 타선에 그 이제 그리핀이라고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1위 랭킹의 선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페이스가 좀 시범 경기 동안 안 올라와가지고 결국 로스터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나오게 될 유격수가 이제 곤잘레스로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좀 약화된다고 느껴지는 뿐만 아니라 브랜든 로우와 라이언 오원이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오닐 크루즈가 그나마 이제 그 WBC에서도 대형 홈런을 때리기도 했었고 시범 경기도 선수들이 좀 좋았었고 오주나도 꾸준하게 안타 하나 정도는 만들어내는 정도의 타선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페럴타가 못 버틸 수준의 라인업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단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폴 스킨스, 이미 WBC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폴 스킨스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워낙 구위가 위력적이었었고 이미 시범 경기 기간이었었지만 이 WBC를 토대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99말까지 찍어내는 일단 구위는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제가 매치승을 말한 이유는 결국에 지금 보비셋이 너무 잘 치고 있고 조지 플랑코랑 영입된 두 명이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여기에
레 칼슨 벤지라고 이 친구가 또 매치의 유망주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이 야수 자원인데 컨택 배럴타 상승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시범 경기도 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토인데 소토가 실제로 이번 WBC를 치르면서 이 폴스킨스와 맞대결을 했었죠. 도미니카 전에서 그때 당시에 폴스킨스를 상대로 90마일짜리 체인지업을 건드려서 이제 호수비에 잡혀서 1, 2간이 빠지는 공을 잡혀가지고 아웃당하고 그 다음에 94마일의 스플리터를 정타를 맞춰서 외야로 라인 드라이브를 보냈는데 야수 정면으로 하면서 라인 드라이브 아웃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폴스킨스의 공에 대해서 면역을 보여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토가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좋았지만 폴스킨스의 공을 갖다 맞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여기에서 기대값이 생겨버리면 내일 경기 이거 4위 타선까지 장작 쌓였을 때 좀 사고 날 수도 있다. 폴스킨스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매치의 승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피츠버그의 저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불펜에서 피츠버그가 꽤나 괜찮습니다. 피츠버그가 이번 시즌에 갇혀있는 불펜 지난 시즌에 마무리 투수 산타나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번 시즌에 합류하게 된 게 작년에 템파베이에서 데뷔를 했었던 이 자완 파이어볼로 있죠. 메이슨 몽고메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몽고메리와 지난 시즌 이제 또 그 성적으로 증명했었던 이상 매슨 끊긴다고요. 네트워크 상태 좋다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녹화본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 친구가 있는데 불펜에서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도 충분히 좀 기량 증명을 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불펜이 의외로 피츠버그가 좀 괜찮아요. 물론 매츠도 마찬가지로 매츠는 이번 시즌 우승 전력이거든요. 우승 전력인 만큼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그거를 토대로 매츠가 지금 이번 시즌 보여줄 수 있는 기량 자체는 사실 토탈 밸런스는 1등 거의 이제 최상위권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우승을 해야 되는 전력이고 우승 못하면 이상한 전력이에요. 불펜도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차이가 약간이 있다라고 하면 매치가 좀 타격 응집력이 좋다라는 것 정도. 폴스킨스를 얼만큼 빨리 뚫어내고 내려보내게 할 것인가. 만약에 피츠버그가 폴스킨스의 4.1이닝 5이닝 피칭을 마무리되면 롱릴리프로 점수가 좀 밀리게 되면 무르진스키가 나와가지고 좀 버티게 될 텐데 무르진스키도 구위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이 양 팀의 투수력이 조금 더 빛날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매치도 지금 데비 윌리엄스와 프레디 살타가 다시 만났죠. 양키스로부터 이제 워렌과 데비 윌리엄스를 같이 데려오면서 불펜 보강이 됐고 기존에 이제 롯데에 있었던 라일리 자완으로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번 시즌도 뎁스 자체는 확실히 매치도 압도적이다. 그래서 양팀 투수들 밸류가 좀 더 높은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언더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 정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비추천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버를 조금 더 보는 경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팀 선발 투수들의 시범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셰인 스미스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개판 5분 전에 경기를 펼쳤어요. 제구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등판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셰인 스미스가 정말로 아쉬운 양상 속에서 시범 경기를 마무리했거든요. 지난 이제 LA 에인절스 원정이었죠. 그때도 3.1이닝 만에 4사구 6개 내주면서 4실점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안 좋았었고 미즈로스키는 그나마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짜 성적이죠. 왜? 미즈로스키가 지난 마지막 등판이었나요? 마지막 등판도 사실 끊어 던지기를 했어요. 그때 4.1이닝 4실점을 했는데 이게 4.1이닝 4실점이 아니라 1.1이닝 6실점인데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왜? 얘가 제구 흔들리자마자 투수를 바꿨다가 다른 투수 올렸다가 다시 그 이닝 막아놓고 다시 주자 클리어 시킨 상태에서 다음 이닝에 이제 시범 경기니까 가능한 거죠. 재등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투구수는 좀 채워주되 위기 상황에서 너무 핀치에 몰려서 쓸데없이 공을 던지지 않게 이 상대 감독과의 합의하에 이제 재등판 경기를 이렇게 펼쳤었어요. 그런데도 4.1이닝 4실점에 4사구 3개 던졌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86구를 4.1이닝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제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진짜로 말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건데 정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지 못했던 뮬린스키 아니라 미즈롤스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즈롤스키가 내일도 볼질에도 이상하지 않다. 내일 양팀 선발 투수가 제구의 난조를 겪으면서 경기를 하게 될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 화이트삭스의 라인업도 무시를 못한다. 지금 오스틴 에이즈 시범 경기 정경기한테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정말로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가스, 그 다음에 미졸스 타격감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그 아쿠냐 주니어의 동생이죠. 이 아쿠냐가 좀 페이스를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좀 어필을 좀 많이 하면서 페이스를 좀 좋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기대되는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MVP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라카미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 친 안타 중에서 변화구를 친 거는 89마일짜리 체인지업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직구를 친 것이 안타도 만들고 홈런 단계 만들고 그랬었는데, 최고 빠른 공이 95마일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2마일 3마일 선의 직구를 이제 싱커 한 개, 나머지 포심 기록을 했었고, 오늘 미즈롤스키의 공은 100마일에 오가죠. 최고 103마일 정도 선에서 아마 99, 98마일 이제 평균적으로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무라카미가 감당할 수 있는 공의 속도는 사실 아니에요. 내일 경기가 슬라이더가 93마일이 나오거든요. 미즈롤스키가 그만큼 정말 빠른 공이기 때문에 무라카미에 대한 기대를 혹시 MPB 팬들이 있으신다면 많이 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내일은. 그래서 제구가 난조가 되면은, 난조가 오면 무라카미가 걸어 나가는 상황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복판에 들어오는 공에서 빠른 공을 노리고 무라카미가 좀 치려는 양상이 시범 경기 패턴상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헛스윙 삼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무라카미에 대해서는 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 불펜이 좀 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러키도 불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미즈롤스키가 빨리 내려가 버리면 뒤에 홀과 또 1+1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기가. 그 상황은 이렇게 가장 원하지 않은 경기 양상일 거고, 화이트삭스의 타격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7.5점의 기준점을 주어진다면 오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제하기로 했던 이 두 경기죠. 네, 멤버십 영상 분석에는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고, 멤버십 분들께는 이 경기들도 분석 프리뷰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라이브로 또 진행될 분석은 신시내티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아포트 대 크로셰가 선발로 등판을 하고요. 아포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시범 경기 정경기 피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장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아쉬운 지금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값이고, 이 크로셰 같은 경우도 마지막 등판이 좀 아쉬웠었죠. 그래서 지금 온전하게 기대값만 놓고 보면 크로셰가 훨씬 더 뛰어나고, 보스턴 제가 한번 프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즌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시다를 밀어내고 듀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듀란을 이름 올리고 이루수에는 IKF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파엘라, 나바이즈, 그 다음에 로만 안토니, 트레버 스토리, 그 다음에 듀란, 그 다음에 윌리엄 콘트레라스, 아브레이유, 드루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드루빈도 이제 미러키에서 합류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보스턴의 라인업은 정말 셉니다. 라인업은 분명히 센 거는 맞는데, 신시내티 원정에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과연 크로셰도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느냐. 신시내티가 심지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스프링 트레이닝을 보내면서 홈 경기 팀 타율 2위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 시범 경기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파크 팩터상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어떤 여타 구장보다 파크 팩터가 높기로 유명한 구장입니다. 쿠어스필드도 있고 하지만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따로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파크 팩터가 높거든요. 그만큼 장타가 많이 나오고, 근데 심지어 맥레인 이번 시즌 시범 경기 지금 거의 타율 1위급이죠. 거기다가 작년에 데뷔했었던 신시내티의 타격 유망주 쌀 스튜어트, 그 다음에 엘리 델라크루즈, 프레이들까지 해서 이 상위 타선에 있는 애들이 지금 좌투수에게도 타격 공략이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 너무 잘 됐어요. 그만큼 크로셰도 완전히 이제 방심할 수 없다. 심지어 작년에 크로셰가 한번 신시내티한테 개털렸습니다.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엘리 델라크루즈도 그렇게 좌투 상대로 좀 우타석이 좀 아쉽다라는 말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2할 8푼대로 마무리가 됐었고, 엘리 델라크루즈가 나온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단지 신시내티가 좀 불리해 보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DH라는 명목으로 이 5번 타선에 들어서 있는 이 수아레즈,
얘가 좌투 상대로 병신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많이 여기서 많이 끊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유리해 보이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 신시내티의 타격도 절대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신시내티가 만약에 이 리드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러면 지킬 수 있냐를 논해 본다면, 신시내티도 이번 시즌에 불펜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크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패건도 이번 시험 경기 치르면서 너무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마무리 투수로. 그 다음에 셋업 봐줘야 되는 샌틀린부터, 그 다음에 브룩 볼크,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 명. 코너 필립스랑 샘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샘몰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제대로 못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루키로 이제 루망주로서 선발로 데뷔를 했다가 이제 불펜으로 자신이 과감하게 보직 변경을 선언했던 이 애쉬크래프트마저도 정상 컨디션을 못 보이면서 시범 경기 때 개난타를 당합니다. 홈런에 피안타까지. 그래서 이 불펜 컨디션도 신시내티 안 좋다 보냐. 보스턴이 혹시나 크로셰가 타격 기세에 좀 밀려서 신시내티가 실점을 하더라도, 신시내티 아포트도 또한 계속 정경기 시범 경기 장타를 피홈런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측면에서 보스턴이 못 칠 공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신시내티의 불펜도 불안하긴 한데, 보스턴도 그러면은 추격이 될 거고, 일부 얘네거든 점수가 좀 나는 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더 먼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패 사이드보다는 이 경기는 오버를 좀 먼저 보게 된다. 8.5라는 오늘 경기에서 이 가장 높은 기준점이죠. 8.5 받은 경기가 제가 알기로 3-4경기 있는데, 그만큼 기준점을 받아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LA 인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어제 잠깐 방송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께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휴스턴 조심하세요 라고 살짝 팁을 드리고 가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세 소리아노를 이제 알아야 되죠. 호세 소리아노라는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시면은 일단 먼저 경각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호세 소리아노는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이후 3번의 시즌에서 모두 원정 경기에서 더 잘 던졌어요.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원정 성적은 2점대였었고 홈에서는 4점대, 5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만큼 차이가 좀 심한데, 실제로 또 상대 전적 또한 호세 소리아노는 휴스턴을 상대로 1실점 이상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볼넷을 3개, 4개씩 주더라도 어떻게든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휴스턴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휴스턴의 타격감이 지금 이 토론토에서 영입해온 로페르피도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의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워커도 이번 시즌 다시 제발 애리조나에 있을 때만큼 좀 해달라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타격감이 안 올라오고 있고, 알투베도 좀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금 요르단 알바레즈의 장타라던가 코레아의 활약이라던가 페냐의 출루 능력을 좀 더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리아노의 공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LA 인저스도 타격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조아델을 제외한 이 나머지 타선에서의 기대가 너무 지금 좀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타격감이 좀 안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제 LA 인저스가 한창 이제 반격을 할 때 네토와 샤뉴엘 듀오가 홈런을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점수를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똥가루를 뿌렸던 구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500까지 가세를 하고 하면서 그래서 조아델까지 해서 총 4명의 타자들이 장타를 미친 듯이 또 쳤던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영입된 이 조시로우까지 있긴 합니다만, 상대 선발 투수가 헌터 브라운이죠. 이 헌터 브라운도 꾸준함의 대명사입니다. 워낙 이제 커맨드도 단단하고 변수가 적은 선수다 보니까 대량 실점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LA 인저스의 불펜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포인트예요. 소리아노가 6이닝만 볼넷이 많다 보니까 7이닝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소리아노가 6이닝이 맥스고 아마 5이닝 정도 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LA 인저스의 불펜진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제프라운부터 시작해서 바크먼, 그 다음에 로마노, 그 다음에 스트링랜드, 그 다음에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은 안 좋았지만 워낙 직구 밸류가 높은 이 컵스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이 드류 포머란츠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 투수로 이제 배정을 받았던 이 커비에이츠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펜들이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소리아노의 호투 속에서
정말 그 만약에 호투가 6이니까지 이어지면 레인저스 역배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헤이더 부상이거든요. 휴스턴도 마무리가 지금 아브레이유 킹 말고는 안정감이 떨어져요. 휴스턴도 그만큼 지금 불안한 와중에 레인저스가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후반까지도 한번 비벼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휴스턴 정말 못 보고요. 오히려 8.5 기준점이라면 언더사이드를 먼저 생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분석하기로 했던 게 샌디에고 경기죠. 샌디에고 디트로이트는 타릭 스코발 대 닉 피베타의 경기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즌에 시작하면서 샌디에고가 홈 경기 기준으로 홈 마헨 언더를 한 10몇 경기 연속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정말로 그 꿀빨이 좋았던 게 샌디에고 홈 마헨이었는데 마언이었죠, 마언.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지금 스타트부터 조금 어렵긴 해요. 일단 기대되는 거는 안두아르. 제가 지난 시즌 이제 애틀레틱스에 있을 때부터 이 새끼 물건이라고 좀 많이 빨아줬었는데, 그때 얘가 저 신시내티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좌투 상대로 타율이 4.8%였나?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적되고도 그게 유지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샌디에고 올라가고 스프링 트레이닝 치르면서도 이 좌투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똑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4를 넘게 기록을 했죠.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에. 오늘도 타리스 코발의 최대 천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차도 타티스가 아니라 안두아르를 조심해야 돼요. 이 타티스 코발은. 그리고 샌디에고는 타격 기대값은 사실 디트로이트랑 별반 없는데, 디트로이트가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이제 맥고니글이죠. 얘가 이제 디트로이트의 슈퍼루키 중에 한 명으로 내일 데뷔를 하고 거의 예보받은 선수입니다. 내일 주전 유격수로 나와가지고 이제 하비에르 바이즈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될 거고요. 신구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타격은 카펜더, 그레브 토레스, 맥고니글, 라일리 그린, 톨킨슨, 키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타격 이름값만 놓고 보면 여전히 샌디고가 세 보인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발이 하필이면은 타릭 스쿠발이다 보니 믿을 건 이제 스쿠발 믿고 그냥 디트로이트 승 간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피베타가 시범 경기 때 페이스가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디트로이트 승을 보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쿠발이 이번 시즌을 위해서, 이번 시즌 너무 중요하죠. FA 때문에. 그래서 WBC에서도 2경기를 뛸 수 있는 걸 결국 이제 자신만의 루틴을 위해서 소속팀 복귀를 선택했고, 그거를 이제 이번 시즌 증명을 해야 되니까 WBC까지도 마저도 포기를 하고 소속팀으로 한 경기만 던지자 돌아온 그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입니다. 타릭 스쿠발에게 너무 중요한 시즌이라서 아마 진심을 다하는 경기를 이번 시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디트로이트 승을 좀 보게 된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타릭 스쿠발의 손끝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봐야죠. 저는 언더도 예상을 하고 언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트로이트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는 것은 결국 스쿠발이 우세 말고는 딴 거는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불펜에서 지금 아담스가 샌디에고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샌디에고 불펜진은 갖춰져 있거든요. 갖춰질 만큼 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스쿠발이 만약에 7이닝 피칭을 해주게 되면은 이후의 피칭에 있어서는 디트로이트도 불펜에서의 걱정은 크게 없죠. 뭐 듀레 앤더슨도 있고, 그 다음에 브랜트 헌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타일러 홀튼도 있죠. 홀튼부터 한니피는 지금 부상이고, 뭐 베스트라든지 이번에 영입돼서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피네건 워싱턴 갔다가 캔자스 시티 갔다가 이제는 이제 디트로이트 와 있는데, 뭐 피네건부터, 그리고 지금 마무리 투수 역할하는 거는 켈리 젠슨인데 젠슨도 지금 구속이 한 92마일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마무리 봐주던 이제 뭐 저 누구야 헌터라든지 아니면은 저 홀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부담 좀 덜어내고 이제 징검다리 역할 주면서 이제 저 누구야 켈리 젠슨한테 연결해주면 세던 마무리도 좀 묵직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의 디트로이트 승을 좀 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멤버십 분들 해드리기로 했었고, 템파베이 세인트루이스까지. 그 다음 다저스 대 애리조나. 이거는 다저스 승 봐야죠.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북미 마켓 기준으로
구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LA 다저스 승입니다. 96%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도 96%네요. 일반 승 기준 96%가 다저스 승을 구매를 했습니다. 핸디캡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야마모토가 선발이고 잭 갤런과 맞대게 됐는데, 사실 선발 투수 밸류도 밸류지만 이 애리조나가 비비려면 야마모토를 털 수 있는 이 타격 공략 기량이 필요한데 그거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아쉽죠. 심지어 잭 갤런도 이번에 시범 경기 준비하면서 마지막 경기랑 그 전 경기에 모두 이 피홈런에 의해서 대량 실점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을 만큼 좀 아쉬운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 페르도모, 캐틀 마르테, 케빈 캐롤, 모레노, 놀란 아레나도, 산타나, 그 다음에 스미스, 라울러, 토마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캐롤과 캐틀 마르테가 팀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이 아레나도와 산타나가 영입되었긴 합니다만, 사실 아레나도, 산타나는 이제 확실한 전력 보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쓰는 느낌이 강하죠. 너무 퇴물이란 말이죠. 퇴물. 싱싱한 선수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좀 퇴물성의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 이 애리조나가 이 캐롤이 지금 타격감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걸 기대하기에는 기대치가 너무 현재 현 상황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타나 같은 경우도 시범 경기 동안에 1할 6푼짜리 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나마 아레나도가 좀 쳤는데 아레나도 워낙 기복이 좀 크다 보니까 캐롤도 타격감이 올라와 있지 않은 와중에 과연 캐텔 마르테가 혼자서 이 팀을 어떻게든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캐텔 마르테 또한 WBC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었었고, 그리고 시범 경기 동안에도 7경기 총 출전해서 2할 1푼 1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컨디션이 좀 올라오지 않은 양상 속에 다저스 원정은 너무 잔인해 보이고, 하필 선발 매치업도 야마모토 대 갤런이면은 좀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대세를 좀 거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인까지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게 좀 복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애틀의 홈구장 같은 경우는 이 파크 팩터가 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낮은 구장 중에 하나예요. 가장 낮은 구장이죠, 실제로. 파크 팩터라고 하면은 뭐 이제 홈런이든 2루타든 3루타든 어떤 타격 이 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파크 팩터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적게 나오는 구장이면은 또 파크 팩터가 낮다고 보는데, 2루타, 3루타 홈런 모든 구간에서 가장 낮은 지표를 보이는 게 이 티모바일 파크 맞을 거야, 이게. 이게 시애틀의 홈 구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점수가 안 나는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선발 투수가 로건 길버트 대 테너 바이비예요. 근데 테너 바이비의 성적을 우리가 뭐 같이 봐볼까요? 이 테너 바이비가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에 보여준 성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5.2이닝 3월 15일에 던져서 13피안타 3피홈런 6실점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4.2이닝 10피안타 2피홈런 8실점하면서 마무리 두 번 해서 너무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투구수는 많이 올렸네요. 맞죠? 85구까지 올려놨는데 피안타율이 시범 경기 동안에 3월 4푼까지 기록되면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상대하는 팀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은 이 도노반 영입했다고 했죠. 이 신시내티로 수아레즈 처분해 버리고 이제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영입한 게 도노반인데, 도노반은 밸류가 너무 좋죠. 출루를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리드오프 자원이고, 출루 만들고 칼날리가 이제 장타 생산하면서 훌리오, 조시네일러, 아로자네나까지 이제 타격을 몰아칠 수 있는 라인업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에 이 칸조네 잘 치죠. 기대가 확실히 있죠. 이번에 이탈리아 대표팀 소집됐던 선수이기도 하고, 콜령까지도 너무 잘 치고, 이번 시범 경기 때 컨디션 좋았던 루클라엘리까지 너무 지금 타선이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가 버티기는 좀 어려울 걸 보다 보니까 시애틀 정배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길버트 또한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얘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얘도 시범 경기 치르면서 지가 원하는 대로 공을 못 던지는 모습을 제가 너무 여러 번 봤었고, 실제로 LA 앤저스 상대로 마지막 등판은 난타까지 당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 플랜을 짠 이제
경기 플랜이 아니라 스프링 트레이닝 이제 자신의 페이스를 올리기 위한 이 온전한 플랜대로 이제 구상을 한 대로 이제 경기를 못 하고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변수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클리블랜드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 델라우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도 데뷔를 할 거에 유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데뷔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WBC에서 보셨을 겁니다. 호주 대표팀에 있었던 바자나라는 친구가 있죠. 걔가 지금 클리블랜드 유망주 랭킹 1위에 기록 올라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걔가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로키오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파악해 본 걸로는 아까 유튜브 라이브 그 멤버십 방송하면서는 로스터 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자나는 로스터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막 로스터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가지고 아마 내일 데뷔를 하는 선수로는 이 루키 이 델라우터가 아마 유일할 것이다. 클리블랜드에서 2명이 데뷔할 줄 알았는데 1명만 데뷔를 할 것 같아요. 델라우터. 근데 얘가 정말로 물건입니다. 얘도 이번에 시범경기 치르면서 홈런 3개 포함 37타수 17안타 기록하면서 장타만 그렇게 17안타 중에서 8개가 장타였어요. 2루타 5개, 홈런 3개. 압도적이죠. 그래서 슬러그가 0.838이나 나왔고 타율만 4할 5푼 9리를 기록하면서 시범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컨택력이 좋은 선수인데다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기대되는 게 지금 앙헬 마르티네즈, 지난 시즌도 알짜배기 역할 잘했는데, 그 다음에 로키오도 시범경기 때 괜찮았어요. 플러스 호세 라미즈 이번 경기 때 5개나 홈런을 때려냈죠. 타격감을 분명히 올리고 있는 클리블랜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애틀의 불펜진이 예전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시애틀의 불펜들이 홈에서만큼은 ERA가 거의 뭐 2점 초반대 뭐 이렇게 나올 만큼 작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만큼 클리블랜드 타선이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경기인데다가 하필 바이비까지 선발이면 시애틀도 타격이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도 타격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은 굉장히 낮게 6.5점이라는 기준점이 나왔지만 오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점수 안 나다기보다는 좀 나야 된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리면은 전체 오늘 공개용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